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사칭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희귀병을 앓는 딸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삼성 서울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어머니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뮤코리피드증을 앓는 아이의 어머니인 A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재용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은 아니겠지만 딸의 일상을 올리며 삼성병원에서 치료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댓글과 다이렉트 메시지를 습관적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뮤코리피드증은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이내에 척추측만증, 고관절 탈골, 합지증, 인지장애, 시각장애 등을 동반하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현재까지 확실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재용 회장을 사칭하는 SNS에라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느 날 삼성병원의 한 대학 교수로부터 뮤코지질증 2형 치료제를 만들기로 했다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삼성병원 조성윤 교수로 조 교수는 항상 뮤코지질증 2형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안타까워했는데 이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어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이 사연을 직접 보고 내린 결정은 아니라며 조성윤 교수가 평소에 뮤코지질증 2형을 마음에 걸려해서 내리신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어머니는 아마도 이 회장 사칭 계정 운영자가 삼성 서울병원에 자신의 사연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환우의 어머니는 상상도 못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기뻐했습니다. 조 교수는 치료제를 개발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딸이 정작 치료제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으며 치료제 개발을 위해 아이의 세포와 조직을 엉덩이와 허벅지에서 채취해야 한다고 치료제 개발 과정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을 사칭하는 계정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삼성의 역량은 이미 세계적인 의료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수준입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 혈액학회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 부스를 방문한 유럽 인사들이 가장 많이 한 발언은 반도체 만드는 삼성이 한 일이 맞나 였습니다. 삼성이 희귀질환 바이오시밀러로 혈액학 분야까지 진출한 것을 두고 의사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8년간의 개발 임상을 거쳐 유럽에서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치료제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인 에피스클리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퓨포드 라튀르 프랑스 생루이병원 교수는 바이오 업계의 후발주자격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짧은 시간 안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유럽 혈액학회는 현지 의료진에게 에피스클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홍보 무대였는데요.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의 전쟁터인 해외 학회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제품 홍보만을 위해 부스를 차린 것은 2012년 창사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어 전 세계 최고가 된 기업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10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갖춘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올 하반기 하드리마와 에피스클리로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승부를 걸 예정입니다. 하드리마는 류머티즘 관절염, 크론병 등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솔리리스는 환자당 연간 치료비만 4억에서 5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의약품인데요. 이것을 에피스클리가 대중화되면 가격 부담이 줄어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주어지고 국가의료보험 재정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이 치료약으로 도전하고 있는 야간 혈색 소뇨증은 체내 면역 체계와 적혈구 간 연결 단백질에 문제가 생겨 서로 충돌하면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당 15명꼴로 발생해 환자가 많지 않고 따라서 환자 모집이 어렵고 개발 난이도가 높아 바이오시밀러에 도전하는 회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삼성은 그 틈새 시장을 뚫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 암젠의 베캠프 등이 삼성의 경쟁 약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에피스클리 판매 허가를 받은 삼성은 앞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경쟁 제품과 달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없는 데다 임신부 임상 데이터와 약효 속도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의 바이오 산업은 성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얼마 전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료 분야에서조차 상상할 수도 없는 비윤리적인 범죄와 가짜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한 50대 여성이 거액을 주고 맞은 항암 주사가 알고 보니 김 빠진 콜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집 근처 건강관리 샵에 다닌 피해자 리우전은 해당 샵의 사장 후첸과 수양딸로 삼을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2022년 수양딸이 리우젠에게 최근 친구의 회사에서 새로운 항암 주사를 개발했다. 주사 한 방이면 여러 가지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주사를 맞을 것을 권했고 수양딸을 믿었던 이 여성은 거액을 주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수양딸은 원래 주사 가격은 약 2억 7천만 원이었지만 개발회사 고위직과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3,900만 원에 맞게 해준다며 이 여성을 속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의 말에 속아 주사를 맞았는데 이들은 기밀 유지를 강조하며 리우전에게 절대로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얼마 뒤 리우전의 친딸이 어머니가 거액의 수상한 주사를 맞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상하다 싶어 주사를 맞았던 해당 건강관리샵을 찾았지만 그때는 이미 가게 자체가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항암 주사라며 적극 권했던 수양딸은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모녀는 속은 것을 알고 수양딸 후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수양딸 일당이 투여한 일명 항암 주사는 사실 콜라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김 빠진 콜라를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인간적으로 저 정도 돈을 받았으면 영양주사라도 놔줄 만한데 콜라를 수액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항암 주사를 개발한 회사 고위직이라고 소개한 사람도 수양딸이 운영하는 가게 직원이었고 이들은 검거되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가짜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을 떠나 의료 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 만난 국내외 바이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부쩍 성장한 한국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수준 높은 인재와 기업을 토대로 한국 바이오 위상이 새롭게 조명됐고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는데요. 특히 이번 바이오 컨벤션에서는 위탁 개발 생산 시장 글로벌 1위 론자를 맹추격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초격차 전략이 화제였습니다. 삼성은 화이자의 오리지널 의약품과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까지 포함해 5,3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 최대 매출 품목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작년 10월 부분 가동을 시작한 4공장은 수주가 밀려들면서 8개월 만에 생산 물량이 꽉 찼습니다. 부스에서 만난 화이자 관계자는 한국 기업 성장세가 대단하다. 글로벌 바이오 제약 시장에서 한국 영향력이 강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미국의 승부를 건 국내 중견 중소 제약 바이오 기업의 활약도 두드러집니다. 제약사들의 경우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과 샌디에이고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즉 개방형 협업 기반으로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시도가 활발한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에게 소위 물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한국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컨벤션에서 모더나의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로버트 랭거 MIT 교수는 한국 바이오 시장에 좋은 과학자가 많다. 10명에서 15명의 한국 학생이 연구실에 있었는데 모두 최고 수준이었고 이들이 창업한 몇몇 바이오 기업은 첨단 기술을 이끌고 있다며 한국 바이오 산업 인재 역량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최근 제약은 물론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해외에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삼성, LG 같은 한국 대기업들은 이제 반도체나 전자 분야만이 아니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을 비롯한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 25개 도시에서 일반 소비자와 의료계 산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 바이오 헬스 제품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의약품 분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5.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대웅제약, 한미약품, 지시녹십자 순으로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아직 한국 바이오 산업은 이제 막 날개를 펼치는 단계이지만 머지않아 반도체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